자, 6월 3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얼추 지금 2,800대까지 왔는데 코스피 전고점이 3,300이거든요. 2021년에 잠깐 올랐다가 이제 확 떨어져서 계속 2,000대에서 머무르다가 그래도 이제 새 대통령이 되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되고 있으니까 3,000포인트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사실 뭐 대통령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은 워낙 이제 좌 아니면 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과 기대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유동성 장세랑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는요, 사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아주 강한 지도력이 나와가지고 유동성을 아주 강력하게 공급을 하면 증시는 오릅니다. 뭐 화폐를 찍어내든 금리를 인하를 하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인플레도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채를 늘려놓으면 나중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 반드시 이거를 또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정말 잘했는지를 평가받으려면 사실 실적 장세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저번 주에 당선됐는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죠. 그렇게 시장은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일주일간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이 지주회사가 왜 오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서 주가가 너무 이제 밑에 있다는 어떤 우려가 막 나오면, 불만이 나오면 그럼 자사주를 매입하는 신용만 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자체는 주주 환원이 아니죠. 이거를 소각해버려야 주주 환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있죠. 상법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주주 충실 의무죠.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주주 충실까지 넣겠다. 이거는 사실 그 전까지는 경영만 판단하는 부분에서 책임의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소액 주주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주일간 증시가 오른 것 중에 가장 많이, 시가총액이 한 10조 이상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지주회사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워낙 또 강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분이 대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도 다수당이죠. 국회와 대선,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장악을 했을 땐 엄청난 힘이 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연출됐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이 돌아가지 않았던 데 반해서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실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000포인트가 가능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더 화해 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약 부분에서 좀 화해 무드가 나오면 센티멘탈도 좋아지지만, 중국이 조금 더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에서 HBM 못한다고 굉장히 소외되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왔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AI 반도체에서, 모멘텀 반도체에서 소외가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범용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도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은 이런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의 정국이 시작이 되는데, 대선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공약 중에 어디에 초점이 모이고 어디에 힘이 실리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제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가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는 장기로 굉장히 좋은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증시는 실적 장세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동성 장세에 훨씬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는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여당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대선 전부터 계속 공약을 해왔죠. 바로 추경 들어갈 거라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 시장은 성적표를 요구할 것이고 그 성적표가 잘하는 거는 또 지금과는 별개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가 3,000포인트가 넘으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5,000포인트였지만 저는 3,000대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을 경우에는 반드시 좀 한국 증시를 팔고 미국 증시를 더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한국 증시가 혹시라도 3,000포인트를 넘으면 줄 때 팔아라.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3,000포인트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넘는다면 거기서 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보자.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